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걸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데이터베이스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정렬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지려고 쓰려고 컴퓨터에 저장하려고 하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한데 이게 SQL이고요. SQL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빠르게 찾기 위해 쓰는 언어고 인기 순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언어를 가지고 먼저 프로그래밍 할 수는 없죠. 현실 세계에 있는 학생들의 정보를 번호, 이름, 학년만 저장해야지 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SQL이라는 문법으로 테이블을 생성해서 어디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실질적인 컴퓨터에다가 저장, 물리적이고 정적인 데이터 저장 장소에 저장을 한다는 거죠.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 있는 학생들의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시킬 때 어디까지 저장시킬 거냐는 거를 결정한다는 게 데이터 모델이라는 거죠. 이 데이터 모델에 대한 3요소가 있대. 데이터 구조, 그 다음에 연산, 제약 조건, 이거는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고, 자, 그럼 어쨌든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학번, 이름, 학년으로 저장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create table이라는 SQL 언어가 있어야 되고, 자, 이제 우리 이 테이블을 이번 시간에는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릴레이션은요, 단순히 테이블처럼 보이지만 테이블 이상의 많은 의미와 제약사항이 숨겨져 있어요. 자, 학년에는 몇 학년까지 입력할 수 있죠? 무한대로 입력할 수 있죠. 왜? 지금 옆에 코드를 보시면 create table 학생이라는 이 테이블 안에 학년은 인트로만 되어 있고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약사항을 체크로 넣어서 학년을 1부터 4까지다 라고 하면 이제 학년에는 숫자가 1부터 4까지만 입력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제약 조건을 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용어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릴레이션에 학번, 이름, 학년, 학번, 이름, 학년, 학번은 1열이기도 하지만 이걸 전공적인 용어로 속성 혹은 필드라고 부르고 열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원작값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필드의 이름이 똑같으면 안 돼. 학번 이러면 안 돼. 이름 1, 이름 2, 이름 3 이건 되는데 동일한 이름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린 이걸 테이블이라고 부르지 않고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릴레이션은 필드와 레코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필드, 속성, 얘는 원작값만 사용해야 되고 튜플과 레코드, 데이터를 추가를 하는데 각 하나의 행들의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이거를 엔티티라고 부른다? 개체라는, 현실 세계의 개체를 표현한다는 건데, 자, 그럼 이제 릴레이션에 튜플과 레코드를 한번 볼게요. 튜플과 레코드는 하나의 데이터들이 추가가 되는 건데 이걸 하나의 행들을 튜플 레코드라고 부르면서 하나의 레코드가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각 속성의 값들의 조합으로 구성됐다. 이해되나요? 각 속성이라는 게 뭐지? 필드죠, 필드. 필드들을 묶어서 하나의 레코드로 만들었다. 이거 이해돼야 되거든. 자, 학번과 한 사람에 대한 정보, 한 사람에 대한 한 개체, 엔티티에 대한 학번과 한 사람에 대한 이름과 한 개체에 대한 학년에 대한 이 속성들 값들을 조합을 가지고 우리는 튜플과 레코드를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이런 도메인이라는 용어도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각 속성이 뭐지? 필드죠. 학번, 이름, 학년이라는 이 속성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의 집합을 정의한 거고요. 여러분, 학년이라는 도메인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1부터 4까지야. 학년은 5학년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속성에, 필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범위, 그걸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깊어진다,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지 않고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릴레이션을 또 쪼개서 스키마와 인스턴스로 나뉩니다. 필드랑 레코더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를 스키마와 인스턴스라고 하고요. 이 스키마 부분은 정적이어서 고정되어 있는 값들이고요. 밑에 인스턴스는 바뀌는 값들 아닐까요? 업데이트되고 추가하고. 자, 스키마를 바꾸려면 너무너무 대공사고요. 인스턴스는 바꾸고 삭제하고 추가하고 이런 거는 편한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키마, 릴레이션 스키마들의 모임으로 정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꾸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동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전공 용어에서는요, 정적이라는 단어랑 동적이라는 단어 용어를 되게 좋아해요. 자, 릴레이션에 대한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튜플의 유일성. 이게 무슨 말이지? 즉, 중복값을 금지하자라는 뜻인데요. 중복값이 뭐야? 이름과 학년이 중복된 거? 이걸 말하는 거야? 아니요. 전체가 이거는 기본키를 말하는 거, 그냥 전체가 중복된 값이 들어간 게 싫은 거야. 박한나라는 학번에 3학년, 여기 동일한 게 3개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릴레이션의 특징은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튜플은 유일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거는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아요. 순서가 다른 거는 오케이, 괜찮아. 자, 하지만 원자성이라는 거는 집중적으로 중요시 여기는데요. 여기서 원자성이 뭐냐면 다중값이 들어가는 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김두나라는 사람이 김별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최선아가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간 거야. 자, 요렇게 데이터 값이 2개씩 들어가는 거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기본키와 외래키라는 게 나오는데, 하나의 릴레이션에는요, 무조건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키가 들어가야 돼요.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릅니다. 기본키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학생 정보에 대한 학번을 고유하게 둬서 학번으로만 검색하게 되면 고유한 키, 전화번호 혹은 주민번호 같은 그런 고유한 넘버링으로 구분을 하는 이 기본키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럼 이 기본키가 왜 필요한가라고 살펴봤을 때 반드시 다른 테이블을 참조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진짜 수많은 케이스들,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 않아요? 학생 정보만 저장하나? 선생님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고 수강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한 거를 나중에 수강 신청한 테이블이랑 참조해서 보려고 하면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아, 학생 테이블의 학번은 유일한 기본 키라고 두는 거고, 수강 신청의 번호의 기본 키를 이렇게 번호라는 걸로 기본 키를 둬요. 근데 이 기본 키는 외래 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학번을 보시면 이 학번에 2025, 8910이 시언어 수업을 듣는데요. 이 학번을 봤을 때 수강 신청 테이블만 보게 되면 시언어를 듣는 학생의 이름을 알 수 없는데, 이렇게 학생 테이블을 3주만 하게 되면 아, 최세나가 시언어를 듣는구나. 자, 그 밑에 파이썬, 아, 요것도 최세나가 듣는구나. 그 다음에 아, 박한나가 파이썬을 듣는구나.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호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테이블이라는 용어 안 쓰고 릴레이션이라고 들어갔고, 이 릴레이션에 대한 특성들, 스키마라는 용어, 인스턴스, 뭐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엄청 이제 용어들이 많아져요. 용어들이 많아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본 용어가 탄실해야 뒤로 갈수록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이거 제가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용어를 볼 때마다 긴장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한번 2가지를 물어볼게요. 여러분, 필드에는 순서가 필요 있나요? 없나요? 필드. 레코드는요? 튜플에는 순서가 있나요? 없나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한번 다시 짚고 가볼게요. 자, 우리 필드라는 거는 교시 시간이라는 이 부분, 하나의 열을 대표하는 교시와 시간이 있는데, 요 필드들은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레코드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순서가 있냐 없냐, 1교시가 하단으로 내려가고 5교시가 위로 올라가도 되는지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에 기억을 떠올려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에 학생 테이블에 학번, 이름, 학년을 저렇게 테이블을 생성하는데요. 학번, 이름, 학년의 순서를 바꾸면 이 테이블이 구성될 때 학번, 이름, 학년의 이 구성도 달라질 거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insert into 하고 난 다음에 박한나 학번, 숫자 이렇게 넣으면 이건 아니죠. 이거는 말이 안 돼. 학번에다가 이름을 넣을 수는 없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필드에는 순서가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 구성할 때 순서가 있고요. 내가 뒤죽박죽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특정 위치를 꼭 지정해줘야 돼. 이름에다가 박한나를 저장해라. 학번에다가 학번을 저장해라. 학년에다가 -1을 저장해라 라고, 이렇게 원래 필드를 학번, 이름, 학년인데 지금 보시면 이름, 학번, 학년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주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즉 우리가 생략을 하기 위해서는 필드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레코드를 삽입할 때 조심조심 해야 하더라. 자, 근데 분명히 순서에 상관없다고 한 것도 배웠단 말이야. 튜플에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튜플은 하나의 묶음이에요. 레코드 하나의 묶음이란 말이야. 자, 튜플에는 이 하나의 박한나의 정보가 하나의 다 묶음이야. 김두네의 정보가 각각 개별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의 묶음, 하나의 세트야. 이 세트 상품들이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박한나의 정보가 훼손되지 않아요. 자, 튜플은 하나의 정보, 한 사람에 대한 정보의 묶음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호, 이렇게 우리는 튜플과 필드의 순서가 있다 없다를 약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정말 이해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마지막 하는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계 입장과 사람 입장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힌트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시간표라는 게 있는데 토요일에 수업이 생긴 거야. 이게 사람 입장에서 뭔가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 시간표를 수정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 옆에 토요일을 표를 만들고 열을 만들어서 추가하면 되는데 기계가 이거를 하려고 하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기계가 추가할 때는 필드를 추가해야 되고 각각의 레코드를 다 업데이트 해줘야 될 거야. 불편하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개를 입문하실지 말지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잘 뻗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